자, 우리 수업하겠습니다. 우리 결핵 예방법 하고 있었습니다. 결핵 예방법의 11조 결핵 검진. 지난 시간에 결핵 검진을 해야 되는 기간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시행규칙 4조로 들어갈 겁니다. 그러니까 11조 바로 밑에 있는 시행규칙 4조. 그래서 결핵 검진 매년 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고, 그런데 잠복 결핵 감염 검진도 한 번만 하면 된다. 그런데 매년 해야 되는 사람, 가나다 있을 겁니다.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그랬습니다. 자,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들어갈게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돼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공무원 돼서 신규 채용 받으면 1개월 내에 결핵 검진을 할 겁니다. 그렇죠? 네, 다만 하고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업무를 종사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된다. 예, 이것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2항은. 그 다음에 이제 3항 보시면 그 어떤 방법을 하는데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. 일단 결핵 검진은 3가지 방법을 씁니다. 자, 첫 번째 가번, 임상적,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. 그 다음에 나번에 객담의 결핵균 검사. 그 다음에 다번에는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검사. 요 3개 검사를 합니다. 그런데 비해서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면역학적 검사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PPD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걸 하는데 다만 결핵 또는 잠복 결핵 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 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문진과 진찰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검사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13조로 갈게요. 자, 13조. 이거는 비록 나오진 않았어. 근데 이제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입니다. 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종사하면 안 되겠지. 그러면 어떤 일에 종사할 수 없는데, 자, 동그라미 1번. 시군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서, 그냥 결핵 환자가 아니라 전염성 결핵 환자예요.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서 접객업,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언제까지?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. 그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. 동그라미 2번입니다. 이렇게 업무 종사 정지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역시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했고, 그럼 도대체 어떤 업무인데 그게 시행규칙 5조에 있을 겁니다. 그 밑에 보이시죠? 자, 1번 보시면 의료인,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또는 그 보조 업무, 여기에 종사할 수 없다는 거고, 2번 보육교직원, 그리고 옆에 가시면 유치원, 네,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이니까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 업무.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. 원양구역을 항해하고 있는 선박의 승무 업무, 그리고 객실 승무원, 항공기입니다.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한 번에 8시간 이상 비행 근무 업무.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. 한 번에 8시간 이상 비행 근무 업무입니다.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작거나 영유아, 임산부, 노인 등 결핵 발령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 결핵의 전파가 우려돼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업에 일시적으로 종사할 수 없다. 근데 아까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. 그럼 전염력 소실은 어떻게 판정하는데 그게 14조 밑에 시행규칙. 이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. 전염성 소실의 판정 절차는 무슨 검사? 예, 객단 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. 이건 이 자리에서 외우셔야 돼. 객단 검사 결과 의사가 판정한다. 그 다음에 결핵 걸리면 우리 강제 입원인 건